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선인장이 꽃봉오리를 만들었다면 재배하는 사람은 아주 설레이면서 예쁜 꽃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꽃봉오리를 전혀 부풀리지 못하거나 부풀리긴 했지만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너무 속상합니다. 둥근 선인장이든 개발 선인장이든 꽃을 피우기 위한 조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꽃봉오리를 만들고 나서도 꽃을 못 피우는 경우도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꽃봉오리를 떨구는데요. 오늘은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원인을 7가지로 설명할 건데요. 개발 선인장과 둥근 선인장을 구분하여 두 종류의 선인장들을 모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첫 번째 원인은요, 꽃봉오리를 맺을 때 분갈이를 해서 분갈이 몸살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요. 꽃봉오리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분갈이를 하게 된다면 뿌리는 건들지 말고 용토째 분갈이하여 선인장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상태가 부족할 경우인데요. 영양 상태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꽃봉오리를 만들 즈음이나 꽃봉오리 만들기 직전에 영양제를 미리 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액체 영양제를 주셔도 되고요. 친환경 영양제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란 알갱이 비료를 위에다 얹어만 놓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인장이 꽃봉오리를 떨어뜨리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수분 부족에 의한 것인데요. 둥근 선인장의 경우 몸통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지만요. 개발 선인장의 경우는 입장이 아주 얇잖아요. 꽃을 피우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입장이 얇아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몇 송이는 꽃을 피우다가 나머지 꽃은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광량 부족인데요. 선인장은 낮 동안 충분한 볕을 받아야 꽃을 피워요. 특히 로비비아 같은 경우는 광량이 아주 좋아야 되고요. 레브티아나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볕이 좋은 베란다 정도면 꽃을 피우는 데는 광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베란다가 볕이 부족하다면 요즘은 식물 전등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조로 전등을 피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꽃봉오리가 떨어지는데요. 베란다에서 꽃봉오리가 생겼는데 꽃을 본다고 거실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소를 이동해도 꽃봉오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농원에서 선인장을 사올 때요. 농원과 가정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양질의 햇살을 받던 선인장이 부족한 햇볕을 받고 꽃봉오리를 피려니까 환경이 변해서 꽃을 못 피우고 꽃봉오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요. 둥근 선인장은 그 영향을 조금 덜 받고요. 개발 선인장은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꽃봉오리가 달린 개발 선인장을 구입할 때는요. 꽃봉오리가 아주 작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부푼 개발 선인장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봉오리가 작은 거는 환경이 바뀌면 꽃을 못 피울 수가 있고요. 이미 부푼 꽃봉오리는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꽃을 잘 피우니까 웬만하면 꽃봉오리가 어느 정도 부푼 개발 선인장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으로는 온도가 있는데요. 선인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필요한데요. 둥근 선인장은 낮 기온만 오르면 꽃을 피우는데 지장이 없어요. 밤에는 좀 온도가 낮은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개발이나 가재발 선인장은 내한력이 약해요. 그리고 꽃봉오리 상태일 때 온도가 너무 낮으면 꽃봉오리가 말라버리고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영상 10도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이하라고 모두 꽃을 못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꽃봉오리는 10도 이하가 되면 꽃봉오리를 부풀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밤 동안도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원인으로는 병반이 있을 때인데요. 선인장의 줄기나 뿌리에 병반이 있을 땐 꽃봉오리를 아예 만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꽃봉오리를 만들긴 했지만 부풀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꽃봉오리를 다 부풀리고요. 완전히 피기 직전까지 갔는데 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섯 번째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꽃봉오리를 크게 부풀렸는데 피지 못할 경우는요. 병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분을 열어서 선인장의 뿌리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영상에 보이는 노란 꽃은 노랗게 활짝 피었고요. 이제 작은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작은 꽃봉오리들은 피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베란다는 아주 춥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기예보상보다도 한 3, 4도가 더 밤 기온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떨어지는 게 보이죠? 밤 기온이 0도에서 한 2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들은 이금 수정을 시켜서 꽃봉오리가 빨리 시들었고요. 이 빨간 꽃도 지금 꽃봉오리를 예쁘게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기온에 노출이 되었거든요. 수정을 시켜서 빨리 시들었기도 합니다. 만약에 단열이 약한 그런 베란다라면 창문에 썬팅도 좀 하고요. 창문의 아랫단은 뾱뾱이를 좀 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층층이 다 선인장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시가 무성한 선인장을 강자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강자류들은 아주 큰 일교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뾱뾱이나 이런 걸 창에 대면 밤 기온도 높고요. 낮 동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창에 아무것도 대지 않고요. 낮 기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이렇게 35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시선인장들을 포기를 못해서 개발선인장은 한번 꽃을 봤잖아요. 지금 저희 집 베란다는 이 가시선인장에 맞추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는 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창은 안방 쪽 창인데요. 안방 쪽과 한 통로로 연결된 베란다인데도요. 이 거실 쪽이 한 3도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개발선인장들은 이쪽 장소에 제가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도 밤 기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반만 피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잘 부풀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푼 꽃잎들은 잘 부풀고 이렇게 꽃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는 톡 치면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 여기가 온도가 좀 높아도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는 피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도 약간 말라 있는데요. 베란다가 저희 집처럼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면 물을 너무 넉넉히 주면 안 돼요. 물음병이 와서 소중한 선인장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축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선인장이나 초화를 위주로 베란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베란다의 온도를 조금 높게 조절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데는 환경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재배 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꽃이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예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온도가 낮은 제 베란다를 예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꽃 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